안녕하세요. 최순윤 작가입니다. 최근에 정치권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준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들이 좀 많은데요. 뭐 일단 제가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 여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그러니까 복잡한 정치적인 관계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야 상관없이 국가적 관점으로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뭐 지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을 필요는 없는 게, 똑같은 걸 가지고 뭐 몇 년 전에는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자기들의 방향성에 맞게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25만 원 지원금을 여당에서 하건 야당에서 하건 아니면 대통령이 주관을 했건, 사실 누가 주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큰 기조로는 정부의 돈 풀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사업자들에게 이자 캐시백을 300만 원씩 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거를 요약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상업용 부동산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하 효과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를 낮출 수는 없는데, 미국이 먼저 내려야지 우리가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부동산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전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보다는 부동산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부동산을 그냥 시장 원리에 따라서 무너지게 놔두고 뭐 주식을 부양을 했으면 좋겠지만, 전 최근에 금투세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선진적인 것도 아니고, 그럼 아예 뭐 미국이랑 똑같이 제도를 하던가. 근데 그것도 아니고 법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건 대놓고 나라에서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럴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 옮겨가게 되면은 부동산이 떨어지게 되잖아요. 저는 지금 이게 뭐 여야를 가릴 거 없이 모든 정책 방향 자체가 그냥 부동산을 부양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 전 국민에 25만 원씩 주면은 이게 뭐 적은 돈이, 적다면 적고 뭐 많다면 많은 돈인데,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어떤 곳들은 100만 원 넘게 받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뭐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대출 없는 가구는 없거든요. 근데 현 경기 침체의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대출 상환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제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집을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를 갚으시는 분들도 많지만, 팬데믹 때 상업용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대출 부담이 더 크신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을 사람들이 버티지 못해가지고 던지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거를 이자 캐시백 300만 원, 이게 큰 돈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보면은 이것도 한 달에 한 25만 원꼴, 1년으로 치면은 그 정도인데, 이렇게 돼도 부담이 조금 덜 수도 있고, 조금 정부에 좀 뭔가 기대를 하면서 좀 더 버텨볼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효과가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버텨볼까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25만 원씩 준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슨 뭐 경기가 살아나거나 가계 상황이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를 미국이 조금 일찍 낮춰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한계 상황이 온 지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업자 대출 이자 캐시백처럼 실질적인 금리 인하 효과를 좀 노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사업자 이자 캐시백 300만 원이면은,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그 대출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거를 거의 다 받았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월세를 내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대출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상가나 이렇게 오피스나 여러 가지를 산 사람들은 거의 100%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거라고 봤고요.
저는 이 25만 원도 이거는 뭐 돈풀기다 돈풀기가 아니다 막 이런 것들로 말장난을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증명이 됐지만 실제로 통화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통화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정부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차피 통화량을 늘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풀기를 하면은 굉장히 안 좋고, 이거는 독이 든 성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에서 이거를 왜 하고 있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해도 이상하지 않고, 이거를 여당에서 하든 야당에서 하든 이상하지 않은 건데, 어쨌든 국가의 정책 기조 자체가 지금 부동산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뭐 지금 금리를 뭐 시원하게 막 이렇게 내릴 수도 없고, 또 내렸다가 약간 역풍이 있으니까 사실 또 약간 좀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1% 정도 내려갔다 했는데, 그게 또 이렇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살짝 올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금리 인하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야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좀 다르죠. 미국은 지금 현재 GDP도 늘어나고 있고 빅테크도 잘 나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경기 침체다,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말들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우리보다는 낫다, 한국보다는 낫다 라는 거에는 사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때 지원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때는 코로나가 재미있게도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사실 자산 시장이 상승한 것도 저는 그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때는 다들 그래 코로나만 끝나면 이것만 끝나면 하면서 다들 버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막상 코로나가 끝나니까 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끝난다라는 것도 없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1, 2년만 버티세요. 1, 2년 동안 이 지원금 받고 조금만 버티세요. 조금만 버티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 했던 거 갚으세요. 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 상태이고, 언제 이 침체가 끝날 것입니다. 라는 게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 25만 원 지원금은요 13조 규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에서 13조 정도 해가지고 뭐가 문제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 13조가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가지고 몇 조씩 몇 조씩 돈 푼 거 보면은 되게 많고, 이번에 줬으면은 뭐 내년에는 안 줘야 되나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줬으니까 사람들이 지원금에도 또 익숙해졌잖아요. 그럼 또 지원금 언제 주냐?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런저런 지원금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하나당 몇 조씩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원금이라는 게 독이 든 성배인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돈을 풀고 뭐 바이든은 돈을 안 풀고가 아니라, 트럼프도 돈을 풀고 바이든도 돈을 풀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정부도 돈을 풀고 보수 정부도 돈을 풀어요. 어떤 정부든 돈은 다 풉니다. 근데 한 번 돈을 풀면은 이거를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란 말이죠. 아니면은 기나긴 침체를 감안하고 이거를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어쨌든 붕괴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어마어마한 침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그게 무너지게 되면은 뭐 소비 심리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 틀리다 좋다 나쁘다 막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해도 지원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를 하는 것도 이해는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자 캐시백 그 300만 원을 안 줬으면은, 제가 옛날부터 상업용 부동산 무너질 것 같다는 얘기를 했고, 그게 우리나라의 뇌관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너지면은 여러 금융회사들이나 PF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 거고, 지금도 사람들이 아파트 대출이나 여러 가지 대출 때문에 소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안 하면은 못 버티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최근에는 집값이 좀 오르긴 했는데, 금리가 실제로 1% 정도 인하를 했었고,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미국이 인하를 안 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계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준 건데 이게 마지막이 되려면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해야겠죠. 네. 어쨌든 오늘은 이거는 뭐 정치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는 여든 야든 어느 쪽에서 줘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계속 지속되어 오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의 기조입니다. 네. 이거를 뭐 그걸로 싸우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오늘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왜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부동산 부양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